예, 안녕하세요. 언론이 정말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마랄라고 근처에서 어떤 골프장에서 회동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골프를 못 쳤을 거 아니에요. 그 골프 이제 좀 다듬는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 방문 준비가 골프냐 이러고서 또 비웃어요. 참나. 하여간에 이것들 그 쌍스럽고 야비한 거는 이거는 뭐 천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려온 듯이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못 해요. 시스템이 짜여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이팔 커넥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우리랑 요즘 얘기될 수 있는 아주 직결되는 게 뭐냐면, 이 트럼프가 되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난장판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에 핵무장을 가고 주한미군 철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거가 막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고, 웬만큼 점잖은 사람도 그 비슷한 소리를 해서 야, 이게 왜 무식한 소리냐. 그래가지고 오늘 좀 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군사력의 방향하고 미국의 군사지정학 방향이 트럼프 진영에, 그건 바이든 때도 이미 많이 확립됐는데 또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됐고요. 아마 가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중 대립 신냉전의 5대 전략은 이 페이팔 커넥션도 여기에 깊게 관계되어 있는데, 첫째가 이제 풀뿌리 공화주의 강화고, 둘째가 도덕적 보수주의 강화고, 셋째가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의 부활이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이런 군사지정학이나 혹은 우리 안보랑 직결돼 있어요. 넷째, 이제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나이프를 기반으로 미군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글로벌 안보 책임의 분산과 집중. 다시 말하자면 유럽 안보의 유럽화,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 아시아 안보의 우선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좀 더 살펴보죠. 한번. 이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태반이지만 미국 제조업 강화, 미군 혁신, 그다음에 글로벌 안보 책임의 분산과 집중은 바이든 정부에서 심화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연속성이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달리 굉장히 연속성이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에요. 특히 이제 한미일 삼국 체제는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 업적이죠. 이 한국이 앞장서니까 이 뺀질이 군뱅이 일본이 반중 최선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을 가두는 제1도련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고 한반도 안보가 강화된 거죠.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그렇게 어깃장을 놓거든요. 이 안보 체제의 강화. 그런데 뭐 이제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은 그렇게 어깃장은 안 놓지만 굉장히 뺀질뺀질거리고 군뱅이죠. 그게 이제 요즘에 들어서야 일본이 조금 이제 적극적이 된 거죠.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큰 이제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 전쟁을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살살 저강도 지원을 했죠. 저강도 지원이죠. 미군은 한 명도 안 들어갔죠, 결국은. 미군 파견 없이 무기 지원하고, 그것도 뭐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 비하면 지원액은 뭐 아주 작죠. 예. 그리고 러시아를 골병들게 만들었죠. 물론 우크라 사람들은 3년 가까이 지금 개고생하고 있지만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 그거는 여러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네. 또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중국 때리기, 차이나 디리스킹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제2기 트럼프 정부는 제1기랑 완전히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제1기 때는 트럼프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서 좌충우돌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만 해도 뜻은 뭐 굉장히 좋죠. 중국과 대립하는 각을 처음으로 물꼬를 텄지만, 그러나 그게 고차원적이고 조직화된 조치로 이어지기 전에 코로나로 두들겨 맞아버렸고, 참 주변에 사람도 없고 진영도 없고 몰렸었죠, 제1기 때는. 근데 제2기는 지금 달라요. 제2기는 트럼프가 물꼬를 튼 미국의 군사혁신, 또 트럼프가 물꼬를 튼 미중전쟁, 이런 것들이 바이든 때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봤듯이 이제 러시아는 마탱이가 갔고, 유럽은 각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방위비가 올라가고 있고, 한미일 삼국 체제에서 이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 아주 강고한 틀이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의 토대 위에서 트럼프 제2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서 제1기보다 더 안 좋은 트럼프의 변덕 혹은 에고 혹은 트럼프의 나르시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난장판이 될 거다라고 한국 언론들이 대충 이제 분위기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중 대립 신냉전 5대 전략을 조직화하고 가다듬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킬 수 있게 채비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팔 커넥션과 JD 밴스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죠.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보다 정교하게 또한 가다듬고 조직화하는 것은 트럼프의 장점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막 좌충우돌하는 손오공 같은 타입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긴 고아를 채워야 된다,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어요? 이는 이제 JD 밴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그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냉정하고 실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제대로 풀었죠. 그 사람이. 예, 다 제대로 풀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든지 마샬이라든지 유럽의 부흥이라든지 유럽의 재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 작품은 6.25 참전. 예, 거기까지 아주 그 사람 보면 아무 그 카리스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해리 트루만. 아주 학자 타입이고. 그런데 부통령 하나 잘 써가지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근데 부통령 하나가 아니라 실은 그 주위에 좋은 인맥들이 많았던 거죠. 제이디 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인맥의 한 축이 페이팔 커넥션이고 그렇단 소리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7월 16일 JD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페이팔 커넥션과 한 몸으로 결합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을 자리에 처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죽을 자리에 처했을 때 더 죽을 게 확실한 그런 선택을 해서 자기 목에 자기 올가미를 걸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판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단 하나로.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국 대립 신냉전, 미중 대립 신냉전 5대 전략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미군의 혁신적 미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나이프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유럽, 중동, 아시아 안보에 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혁신이 유럽 안보의 유럽화,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 아시아 안보의 우선화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 중에 중동 안보의 아브라함화는 별도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뭐 잘 아시고 제가 군데군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이에 바탕을 해서 이 같은 관점,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략, 그러니까 하나는 미군의 혁신, 다른 하나는 글로벌 그 군사지정학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책임의 분산과 그 초점의 집중화, 이런 두 개의 전략에 비추어 봐서 우크라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지, 또 중동 충돌은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그 얘기는 안 다룹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얽힌 이슈들을 이제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오케이 할 것인가? 뭐 지금 국내 언론 떠들고 이제 웬만큼 뭐 멀쩡한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뭐 핵무장 이제 얘기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그런 풍조가 막 부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성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나이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의 미군의 실제 이름은 프로젝트 메이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메이븐이라고 하는 이거를 추진해 왔어요. 지구 전체, 또 지역 전체, 또 전구, 시어터 전체를 총괄하는 AI를 만들어서 이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개편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에 깔린 수십만, 수백만 개의 그 센서가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이 안에는 위성, 유무인 정찰기, 지상, 해상의 레이더, 심지어 보병이 날리는 드론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심지어 철책선의 카메라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구 전체에 깔린 수십만, 수백만의 타격 무기도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이를 이펙터라고 불러요. 이 타격 무기를.
예, 군사학에서는 이펙터라고 부릅니다, 요새. 네. 전투기 전차 같은 고급 플랫폼은 센서와 이펙터를 자기가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KF-21은 레이더, 전자거각, 적외선 같은 센서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한 미사일과 폭탄 같은 이펙터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함은 막강한 레이더, 일종의 센서죠. 이거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센서는 센서대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펙터는 이펙터대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이프입니다. 이러한 센서, 이펙터 네트워크 위에서 총괄 AI가 운영됩니다. 총괄 AI는 타겟을 식별하고 추적하고 조준합니다. 인간이 타겟에 대한 공격을 선택하면 적절한 이펙터를 추천해 줍니다. 이거는 지금 그 위에 떠 있는 F-15에 있는 미사일 A라는 미사일로 쏘세요. 이거는 오키나와에 있는 토마호크로 쏘세요. 이건 그 앞에 가고 있는 한국 정조대왕함의 미사일로 쏘세요. 이렇게 그것까지 이펙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행을 선택을 하면 무기를 쏜 다음에 그 선택한 무기가 이제 발사된 다음에 타겟이 파괴됐는지 여부, 이걸 뭐 배틀필드 매니지먼트라 그러나요? 그러죠? 배틀필드 어세스먼트라 그러나요? 예, 그 전장 평가까지 해줘요. 무시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 초연결 AI는 센서와 이펙터 사이에 이제 그 자유자재 무한 조합이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와 전쟁 방식과 군사 사상을 모두 바꿉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투기, 구축함 등 하나의 플랫폼에 모든 기능을 우겨놓은 초고가, 초고기능 플랫폼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걸 흔히 System of Systems, 그러니까 여러 시스템들을 다 그 안에 끌어안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뜻에서 System of Systems라고 불리는 초고가, 초고기능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이제 그 개발이 일단 사실상 스톱됐죠. 미 공군의 또 미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그것도 개발이 스탑됐습니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전혀 다른 문맥에서 시작될 겁니다. 전혀 다른 물건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을 부를 때 그 전에 System of Systems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우겨져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 대신에 특정 센서 혹은 특정 무기를 장착하고 움직이는 플랫폼, 다시 말해서 협동형 저가 플랫폼, Collaborative Affordable Platform, CAP,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CAP가 이제 널리 사용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다 우겨놓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KF-21이 참 좋은 시점에 참 잘 만들어졌다. 그 정도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최상급의 말하자면 그 전투기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되는 전투기의 개발 깨우뚱깨우뚱하게 된다. 예, 참 좋은 시점에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CAP, 협동형 저가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주에서 바닷속까지 천지사방에 센서를 대량 배치합니다. 센서만 갖고 나가면 되니까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천지사방에. 예. 우주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날려버리면 가격이 싸지고. 예. 셋째, 위에서 말한 CAP를 사용해서 고공에서 바닷속까지 천지사방에 타격무기, 이펙터를 대량 배치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비싼 종합적인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에 해당하는 그러한 고가의 무기들이, 고가의 플랫폼이 무기를 싣고 날아 올라가거나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거 1000km 가면 돼. 오케이, 1000km 가는 애 뱃속에 넣어서 보내. 그 1000km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드론, 그건 그냥 싼 애예요. 가격이 안 비싸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는 거죠, 이게. 넷째가 전술 무기의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센서를 통해서 멀리 보니까 내가 지금 운영하는 플랫폼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리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장거리 타격이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서 헬기에서 쏘는 헬파이어, 이게 뭐 몇 킬로 안 나가죠. 똑같은 크기의 미사일인데 이제는 앞에 탄두를 줄이고 추진 방식을 로켓에서 터보제트로 바꿔가지고 200km 이상 가는 애를 만들어요. 그게
이 페이팔 커넥션의 안드릴이 최근에 발표한 바라쿠다 미사일 모델 1이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육군에서 전술 미사일이 2,300km를 밖을 때린단 말이에요. 전술 미사일이.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사거리의 개념이 달라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공중에 한 3,000m에 떠 있는 헬기, 그 200km 막 못 봐요. 못 보죠, 당연히. 3,000km 떠갖고 어떻게 200km 막을 봅니까? 근데 위에서 명령 받고 그냥 쏘는 거야.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km 바깥에 그것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200km 바깥에 유도도 못 해. 그럼 걔는 또 다른 애가 유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육군의 기동성이 엄청 높아진 그리핀 군대로 바뀝니다. 그리핀은 이제 신화에 나오는 짐승인데요. 사자, 날개 달린 사자예요. 그리고 대가리가 이제 저 그림과 같이 이제 저걸로, 독수리 같이 바뀐 애죠. 예. 미 육군의 예를 들어서 차세대 기동 헬기 V280의 작전 범위가 1,500km예요. 옛날 같으면 생각을 못할 일이죠. 육군 항공대의 작전 범위를 1,500km를 해? 너 돌았냐 그러지.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센서와 이펙터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런 식의 기동성을 극대화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육군의 강습 타격 범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헬기 강습 타격 작전 범위가 1,500km가 됐다. 이제 그런 거죠. 이거 장난 아닙니다. 네. 원래 기존 헬기는 뭐 작전 범위가 500km 못 넘죠. 보통 300km, 보통 200에서 한 400km 사이일 겁니다. 예. 총괄 AI가 이렇게 한번 자리 잡고 나면 센서를 무한 확장하고 이펙터를 무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고 일종의 지능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방식이 딱 안정화되고 나면 거기에 뭐 센서를 10개를 붙이냐 10만 개를 붙이냐 100만 개를 붙이냐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펙터 타격 무기를 100개를 붙이냐 1000개를 붙이냐 10,000개를 붙이냐 아무 차이를 안 가지고 와요. 살벌한 애죠. 지난 7월 트럼프와 전격 결합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페이팔 커넥션이 운영하는 회사들 팔런티어, 앤드릴. 팔런티어는 옆에 있는 이제 피터 틸이 운영하고 있고 앤드릴은 오른쪽에 있는 이제 팔머 라키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미 국방부의 초연결 AI 프로젝트 메이븐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그냥 뒷방에서 개발 중이냐? 아닙니다. 네, 2021년 아프간 철수, 2022년 우크라 전쟁, 2023년 10월 이후 중동 충돌에서 인공지능 AI가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기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갔어요. 이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챕터 1이 끝난 거야. 그 시점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하게 확장되죠. 특히 트럼프 때랑 또 만약에 제이디 밴스가 또 이제 다음번에 선출되면 12년 동안, 트럼프 사회는 제이디 밴스 8년 동안. 그래서 이게 좀 무시무시합니다. 네. 이 2021년 8월 아프간 철군 때 이게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사실 내심에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가능성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간과 우크라 양쪽을 버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확 방을 뺐다고 보는데 순식간에 정신없이 12만 명이 빠져나왔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초연결 AI 프로젝트 메이븐이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초연결 AI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블룸버그의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남성의 목소리가 2017년 미 국방부의 초연결 AI 사업 메이븐을 시작하도록 만든 그때 트럼프 정부 일기 때 특채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 출신입니다. 닥터 로퍼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Who fear a war with, say, China, could put the U.S. on the back foot. But war doesn't wait on software updates. Katrina learned that in 2022, the U.S. helped Ukraine by using Maven to share so-called points of interest where Russian equipment was located.
Here's a stat that really stuck with me. During that process, the Maven Smart System platform underwent more than 50 rounds of improvement in just the first 10 months. 예, 그러니까 2022년 2월에서부터 2022년 10월 사이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알고리즘 업그레이드가 50번, 50번 일어났다는 거, 50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 거의 2년이 더 지났는데, 뭐 지금까지 만약에 그 속도로 됐으면 그 이후에 한 120번 일어났다는 소리죠.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성숙해 가죠, 시스템이. 예. 현장에서. 예. Roper thinks that the people within the military are going to need to change the way they think about algorithms. Because, like it or not, at this point, there's no going back. The military is going to have to think about AI not as much like a piece of computer software, but almost like a member of the military that you train and that you trust with a certain amount of authority based on its training and pedigree. Hopefully those lessons will be learned before they're needed. 예, 그러니까 AI를 시스템상에서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총괄 AI를 자기 동료 군인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현장 경험, 현장의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되는 인풋들, 이게 탱크야. 탱크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SU-57 적 전투기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이런 계속 그 마킹이 된 데이터 그걸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점점 더 훈련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런 그 훈련을 통하고 그 다음에는 권한을 부여하고 야 이제 네가 좀 알아가지고 타겟 좀 추적하다가 좀 알아서 네가 쓸만한 무기 있으면 몇 개 추천해봐. 이렇게 훈련과 권한 부여를 통해서 얘가 아주 전문적인 동료 군인으로 성장한다. 거의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해.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총괄 AI를 대해야 된다. 지금 그 닥터 로퍼가 지금 방금 그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 이후에 중동 충돌이 벌어지자 미국은 또 초연결 AI 그 메이븐을 또 썼어요. We've certainly had more opportunities to target in the last 60 to 90 days. We have a lot of examples of the Houthis presenting those types of threats. We've certainly had more opportunities to target in the last 60 to 90 days. We have a lot of examples of the Houthis presenting those types of threats. They're finding rocket launchers in Yemen. They're finding vessels in the Red Sea. And Maven has become an intrinsic part of that decision cycle to try and find out where is there a threat, what do we want to do about it, and how can we be sure.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료 군인과 같이 된 이 총괄 AI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무시무시한 변화가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